SNS 하세요, 세 분? 네. 네, 저는 인스타그램. 저도 인스타. 저는 페이스북. 저도 인스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어렵죠? 네. 팔로워 자랑 한번 해주세요. 지씨 되게 많죠? 저요? 아니 그냥 10,000명? 오. 10,000명? 네. 근데 만 요즘에 명이면 만명- 약간 저거 아니에요? 뭐요? 인플루언서? 아 이제 팔로워 수의 영어분들. 근데 뭐 딱히 뭐가 들어오진 않아요. 아. 요즘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아, 그런가? 자꾸만 그걸 생각하게 되네. 저도 언니 거 자주 보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하고 싶은 거 올리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2,500명 정도. 네네네. 그러니까 언니는 항상 운동하는 거 올리고 보면은. 네, 뭐, 그거 아니면 먹는 거, 술 먹는 거, 뭐 이런. 운동하고 술 먹고. 그거 남자 아니시죠? 가끔 애들이 아저씨 아니냐고. SNS를 왜 여쭤봤냐면 네. 다음 사연이 SNS 관련된 얘기예요. 일단 들려드리겠습니다. SNS 때문에 이혼을 한다? 결혼한 지 2년 된 29살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5살 많고 한 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습니다. 다행히 공부는 좀 했던 편이라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동문들은 명품백과 자동차가 있는 친구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어느 대학을 갔는데? 그에 비해 저는 아르바이트와 과외에 제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 버느라고요. 다행히 노력 끝에 원하던 대기업에 들어갔고 거기서 직장 상사인 남편과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능력 있고 다정한 데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며 알게 됐는데 짧게 한번 갔다 왔더라고요. 물론 그런 건 제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결혼 후에 생겨납니다. 저는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니 하는 걸 얼마 전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이 불안한 삶 속에 돈 버느라 인생을 갈아 넣은 탓도 있지만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에 비해 남편은 SNS를 사랑합니다. 결혼 전에는 심한지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 알겠더군요. 결혼 전에는 부서일 때문에 정말 바쁘겠거니 했는데 사실은 SNS를 하는 거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퇴근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침대에서도 무조건 SNS입니다. 그럴수록 저와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갔고 답답한 마음에 남편 SNS를 검색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4개씩 포스팅을 하더군요. 그동안 저에게 회사 일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팅엔 오늘은 동료가 이랬다, 우리 부하 직원이 대단하다, 오늘의 맛집 사진 등등. 거기다 무슨 정치평론은 또 그렇게 하시는지. 온라인상에서 남편은 SNS 스타였습니다. 좋아요는 기본 몇백 개, 댓글 내용은 쿨하고 멋진 사람, 대단한 사람, 잘 나가는 정치평론가쯤으로 보이더라고요. 문제는 여행을 갔을 때 터졌습니다. 남편이 휴양지에서 하루 종일 폰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한텐 부서일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날 밤 남편 SNS에 들어가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랑은 거의 대화가 없었는데 그 SNS에선 마치 저와 엄청나게 깊은 시간을 보내고 사회에 대한 통찰까지 던지는 대스타로 돼 있더군요.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저녁엔 와인을 먹을 계획이지만 지금 정책을 생각하면 어쩌고 저쩌고. 지금 정책 생각하면 휴가 왜 왔어? 휴가 첫날 올린 포스팅만 3개였습니다. 저와는 말을 3번도 섞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저녁에도 바쁘다고 미안하다면서 계속 폰을 들여다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남편이 한 일은 그동안 올린 사진과 포스팅을 다른 SNS 계정에 복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됐을 때 정말 큰 환멸을 느꼈습니다. 휴가 간 3일 동안 남편의 글과는 반대로 제겐 너무나 지옥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남편은 인격이나 능력 면에서 부족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점점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점점 SNS 스타가 될수록 제 마음은 점점 식어갑니다. 저는 그냥 SNS에 글과 사진을 올리고 다른 계정으로 복사할 시간에 저와 몇 마디라도 대화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갈이 끝낼 수 있을까요? 하루에 3-4개씩 포스팅하는 거 진짜 많이 하는 진짜 많이 하는 거죠. 많은 이거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이. 그럼요. 그 정도 하셨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약간 주변 사람들도 약간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올려 비호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얘 뭐 모르겠어요. 이것만 잡고 있나? 네. 이런 생각. 제가 근데 이런 스타일을 알아요. 음. 이런 식으로 인스타는 사람들은 사진도 막 이렇게 엄청 열심히 찍어가지고 그 밑에 막 말을 되게 허세스럽게 막 써요. 그것도 공들여서 막. 네. 작성에. 네. 메모장에 먼저 쓰겠지. 그래서 이제 올리는데 막 좀 근데 저는 약간 하이라이트가 여행이었어요. 여행 가서 나름 뜻깊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대화 하고 그리고 SNS 하는 거 괜찮은데 지금 이 여자분이랑은 거의 대화 몇 마디도 안 하는데 마치 아내랑 엄청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있는 것처럼 포스팅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봤을 때 배신감
이거 되게 많이 맞아, 느껴요. 맞아. 저와 엄청나게 깊은 시간을 보내고 사회에 대한 통찰까지 던지는. 근데 이런 거 되게 많다. 그 사실 SNS 하는 게 왜 그거 있잖아요. SNS마다 약간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 스토리는 우리 애가 이렇게 맞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잘 예쁩니다 자라고 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뭐라 그랬더라?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이 뭐고 그다음에 네. 인스타그램이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대요. 내가 잘 이렇게 잘 먹고 산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SNS가 약간 다른 사람한테 과시욕 나 이렇게 잘 산다를 네.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저도 제 친구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자기 이혼해야 될 것 같다고 왜요? 남편이랑 너무 크게 싸워서 진짜로 변호사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그 정도야? 그러면서 막 1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인스타그램에 갈비를 구웠더라고요.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 그러니까 너무 상반돼 있어. 근데 그거는 뭐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닐까. SNS라는 것 자체가 좀 내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로 또 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뭐 그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아내하고 이제 깊은 시간 잘 보내고 아내분이 이런 불만 없이 뭐 이런 식으로 SNS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되지는 그치, 않죠. 그치. 네. 근데 여자들 중에서는 인스타그램 하는 남자 싫다고, 페이스북은 괜찮은데 인스타그램 하는 남자 싫다고 그렇게 지희 씨 싫다면서요? 네. 접니다. 약간 좀 뭔가 오늘 허세가 있어. 허세 있어요. 네. 인스타그램은 좀 그런 용도예요. 네. 그렇죠. 일단 사진을 주로 올리는 건가요? 그렇죠. 사진이 네. 주가 되기 사진이 때문에 중심. 뭔가 없어도 있어 보이는 그런 사진들. 네. 그리고 뭐 와인 같은 거. 나 솔직히 나도 올리지만 아니 와인 같은 거 좋은 거 먹으면 자랑할 수 있는데 딱 뭐 오늘은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 있잖아. 허세. 대단한 부부로 사는 건 아닌데 그러는 척 올리는 거는 그건 왜 그런 거죠? 뭔가 분명히 본인은 스스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이제 SNS 속 이 사람이 나고, 네. 실제로는 뭔가 약간 로그아웃 되는 느낌, 오프라인에서는. 네, 좀 그런 느낌으로 사시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런 느낌이면 진짜 외롭지. 진짜 외롭죠. 그래서 아내분은 점점 외로워질 수 있죠. 남자고 여자고 SNS를 하는 사람들의 자체가 되게 관심을 갈구하는 그런 성격이야. 관심 받고 싶어. SNS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면 약간 지희 씨도 이제 좀 옛날 사람인 거다. 왜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20대들은 이게 약간 이런 어떤 마인드가 기본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관심 받는 마인드가? 약간 관심 받고 이런 거가 뭔가 삶의 기본 옵션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근데 저는 또 성장 환경에서 약간 어떤 힌트를 얻었냐면은 이분은 충분히 SNS에 빠질 수 있는 분이다. 아, 왜요? 왜냐하면은 지금 봐봐요. 가난하게 살았고 너무 이제 어렵게 있다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이제 좀 결혼도 잘 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릴 때 신분의 벽만 느꼈다. 뭐 대학 가보니까 명품백이나 자동차다 네. 수두룩하더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나름 이런 거에 대한 갈증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 누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러니까 그쵸. 누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재미에 빠지시면 되는데. 괜찮다. 그죠? 네. 아니, 근데 이 여성분이 이런 SNS 하는 거 자체에 막 혐오를 한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하면서 자기와의 대화가 단절이 맞아. 되고 나를 좀 등한시하는 게 화난다라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내가 그 남자분이 좋아하는 그 세상 속으로 한번 빠져보는, 왜냐면 이게 뭐 도박도 아니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는 좀 마음에 걸려요. 뭐요? 지금 점점 외로워진다고 하고 나는 대화하고 싶은데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거 되게 싫잖아요. 근데 데이트하려고 만났다? 남자랑 만났는데 계속 이거 보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 카톡 심하게 하고 왜 대화하다가도 하다가 잠깐 텀 생기면 막 이거 보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꼴보기 싫잖아요. 맞아.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충분히 공감돼요. 근데 그거는 얘기를 하면 조금 알아듣지 않을까요? 이게 오빠 근데 나랑 밥 먹을 때만이라도 집에서 나랑 밥 먹을 때만이라도 휴대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정도는 알아듣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고. 되던가요? 안 되잖아. 잘 되던가요? 잘 되진 않지만 노력은 한다. 아니 나는 그렇게 말하다가 몇 번 싸워가지고 아 진짜요? 네, 싸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좋게 오빠 뭐 나랑 있을 때만이라도 잠깐 안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미안해. 또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또 얘기했다가 한 3번째쯤 되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런 과정으로 가더라고요. 약간.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휴대폰을 막 하면은 같이 있는 친구가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혜 씨도 이거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많이 하죠. 아니 되게 바빠 맨날 카톡. 근데 보면은 그러면 나랑 있을 때 좀 안 하면 안 될까? 아, 이렇게 남자분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한다고는 해요. 안 할게. 근데 은근 기분이 나빠. 아, 뭐야? 약간 저 나의 감정이 어떤 상할 수 있어요. 사생활을 이게. 뭔가 예. 터치하는 느낌. 예. 그래서 오빠는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남자들이 말하면 그럼 나는 이런 게 섭섭하다. 이렇게 이러면 서로 하지 말자. 이렇게 좀 대화를 풀어가는 건 어떨까요? 참 현명하다. 마음같이 안 되겠지만. 아니 진짜 그래서 남자친구를 오래 사귀는 비법인가요? 근데 결국엔 헤어진다. 끝은 다 똑같아. 근데 요 사연 주신 분은 자기 불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아직 맞아요. 푸시하지 네. 않은 느낌이에요. 지금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만족하고 사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죠? 예. 하긴 그래요. 그리고 보면은 뭐 대화도 한번 말도 한번 안 섞었으면서 이런 거 뭐 저와 엄청나게 깊은 시간을 그러니까. 보내는 척 네, 한다 네. 이런 거 자체를 좀 이게 근데 와이프가 이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런 게 좀 울리는 게 좀 조심스러워질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런 거 느끼지 않을까요? 뭐요? 아내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자체 스스로 이렇게 느끼 그게 수 뭔가의 있죠. 교감이다. 예, 예, 예. 아니 나는 대화를 원한다고. 아무것도 아니고. 대화를 원한다고. 근데 아니 지금 나랑 있는데 나를 보지 않고 여기를 보고 있잖아 지금. 나를 보라고.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거 있잖아. 하고 있으면 뭐야? 뭐 해? 막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고 자기가 예. 여자분께서 좀 관심을 가지면은 아 이걸 아내가 보고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네. 막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좀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정 만들었는데 우리 팔로우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뭔가 자연스럽게 서로의 그 인스타에서의 존재를 SNS에서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와이프만 차단해. 요즘 자기 부부가 불편할 수- SNS 같이 해서 또 막 되게 지금 자신 없게 같이 하면 불편하지. 아내분한테 그 말씀 안 하세요? 모르세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예, 아. 안 아내분이 하는데 다 보시죠? 계정이 없을걸요, 아마 저 아, 사람은. 예. 그래 그렇게 하고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분처럼. 다른 무계적으로. 나랑은 말 한마디 안 하면서. 적당히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과하게 하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부작용들이 있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그 큰일을 겪고 나면서 관련된 사람들을 다 이제 차단했어요. 왜냐면 난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못 봤던 거죠. 근데 자꾸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막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에 그 친구가 누구 만났는지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네. 정보니까 아니 뭐 무슨 관심 이거 왜 없다 하지? 이렇게 했더니 그 이제 그 전에 그분이 본인 인스타에다 계속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보이지만 내 주변의 친구들은 다 보이는 거죠.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 근데 사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아니 뭐 이렇게 뭐 다시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다시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꼭 인스타에 올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죠. 좀 과한 것 그쵸. 같잖아요. 좀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SNS 할 때도 서로 간의 배려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는 이 남자분도 지금의 행태가 나는 옳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그거 그래요. 생각합니다. 예. 꼭 이렇게 SNS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뭐 제가 할 말은 아니고 꼭 한번 사고를 친대요. 뭐 있었나요? 저는 뭐 SNS에서 사고를 친 건 아니지만 네, 거국적으로 사고를 쳐가지고 이렇게 되긴 매스미디어로.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말 우리 시청자분이니까 네. 내가 정말 제 개인적인 애정으로 드리는 조언이고 이렇게 하면서 좀 같이 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 이걸로 이혼하는 거는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좀 그렇게 따지면은 대화가 없어지는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할 텐데. 네. 그렇죠. 막. 예. 근데 이런 사례가 혹시 있어요? 이런 걸로 SNS 관련된 문제로 약간 이혼하는? SNS의 이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이제 쫙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는 봤지만 SNS 불륜 증거가 네, 나타나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 올리냐고 아까부터 내가 얘기했잖아. 아, 왜 올리는 거야 도대체? 안 올리면 되는데. 네, 그쵸. 불륜 남녀 동성이 똑같아요. 네. 그거는 뭐, 그럴 만한 짓을 한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봐봐. 우리가 불륜이야. 내가 불륜인데
이거를 둘이 똑같은 사실을 올리면 말이 안 되는, 원래 안 되잖아. 그걸 왜 올리는 거죠? 알아달라는 건가? 서로 우리 사랑한다는 이렇게 거? 사랑하고 있다. 이분의 불만은 뭐죠? SNS 너무 많이 해서 나랑 대화를 안 한다. 그치. 결국엔 내가 외로워진다? 내가 SNS보다 뒷전이다. 예. 대화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대화를 시도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아, 변호사님 저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평상시에 법정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날 것 아니, 같은데. 별로 이혼을 시킬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게 이걸 이렇게 저도 이분이 왜 그러지? 처음 볼 때부터 왜 이게 그럴까? 뭐가 문제지?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아니요. 2년. 이런 사람은 아이가 있으면은 아이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는 것만 집중하지 육아에는 집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약간. 그리고 막 인스타에서 자기가 세상 좋은 아빠인 척. 네. 네. 뭐 주중에 시달린 네. 아내를 위해 주말에는 제가 아이를 혼자서 케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자기 식으로. 방치하고 막 인스타만 네. 하고. 사진만 찍고. 그럴 것 같아요. 애기 막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고.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답답할 것 같긴 네. 한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남녀가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계속 눈을 맞추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관심도가 서로 많이 떨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하긴 처음 만나서 막 설레고 하는데 그래. SNS만 보고 있지는 않겠죠. 분명히 연애할 때 아니랬을 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이게 하여튼- 뭔가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같이 밥 먹을 때 계속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상대가 잠깐 화장실에 갈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보는 건데 그거 자체가 이제 좀 길어지고 내가 하는 모습을 보면은 항상 불만이 쌓여왔던 사람은 아, 쟤 또 저러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된 것 같다는 생각? 남편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주관적으로는. 아, 이렇게 사연까지 오게 된 것조차도 본인이 모르면. 네. 그쵸, 예. 아, 근데 저기예요. 오히려 본인이 만약에 그걸 인지를 못하고 모를 정도라면은 얘기해도 앞으로 그럴 확률이 높고요. 사실 진짜 문제는 대화가 없다잖아요. 네. 그래서 나랑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걸로 보여. 그래서 나는 이혼하고 싶어. 이런 식의 의뢰가 있나요?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안이 지옥이거나 밖이 천국이거나. 근데 지옥도 천국도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이분은 지옥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능력이 있으니까 생활비 주고 그러는데 밖이 천국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 거죠? 대안이 있는 거죠, 이성. 아. 그래서 이혼 상담하는데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좀 더 물어봐죠. 혹시 뭐 남자나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부분 그냥 적다가 웬만한 건 참고 사는 거예요. 그쵸, 예. 네. 맞아. 모든 부분을 참고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마, 하지마. 안 좋아. 아니면 대화가 없는 것도 그게 성격일 수 있어요. 만난 지 좀 오래됐고 하면은 그냥 대화를 굳이 하지 않아도 뭐 그냥 무조건 막 시시콜콜 말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피곤해서 저는 좀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말 안 해도 굳이 그냥 같이 앉아만 있어도 그냥 좋은데 굳이 뭐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없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2년 됐다고 하는데 2년 동안 연애할 때처럼 관심을 가져주고 대화를 많이 하기가 새로운 관점. 근데 아이를 가진다고 이게 대화가 많아지나요, 그러면? 아, 근데 이런 건 있죠. 아이를 매개로 이렇게 그런 건 부부는 있죠. 그런 게 확실히 있다고 아,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질이기도 하고요. 자녀가 현실적으로 인질 역할도 하는 거죠. 아, 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인질. 목표가 또 하나 생기는 거죠. 언니 인질이 없어가지고. 너무 다행이야. 아니 근데 애 때문에 산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인질이라고 표현하는 건 처음 들어보네요. 네. 왜냐면 이렇게 헤어지고 싶더라도 애 때문에 그죠? 맞아. 뭐, 그래서 예. 보통 이제 3년 되기 전에 애를 갖나 봐요. 좀 이제 둘이 있는 게 좀 재미가 없어질 때쯤? 쯤에서 예. 아이를 가지고. 그리고 실제 아이가 없으면 이혼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냥 그건 그렇죠. 네, 예. 변호사님은 결혼한 지 얼마 만에? 저희 아이를? 2년? 어, 2003년? 정확해. 약간 사이언스다 이거. 둘이 조금 시들해질 무렵이었나요? 글쎄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전
그냥 자연스럽게.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변호사님 대화 많이 하세요? 애가 있으면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인지를 못 친. 아이가 생기면은 인질에 못 치네. 인질의 모친과 대화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가 저는 부부관계에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대화가 실제로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가요? 계속 안 하면 문제가 있는데 굳이 대화를 매일 해야 돼? 이것도 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될 얘기는 분명히 있고 또 사실 뭐 부부간에 뭐 술 한잔 하고 이러다 보면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는 대화의 끝이 항상 그래 우린 이렇게 해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죠. 많기 때문에 대화의 끝이 싸움인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이혼의 마지막 원인은 대화가 안 되는 것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뭐 캔이든 외도든 뭐 여러 가지 이유든 간에 결국에는 대화만 되면 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이혼에까지 이르고 마지막 이유는 이혼의 마지막 이유는 대화가 안 되는 것. 그치. 예, 예.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문제. 그렇죠. 예. 말이 안 통하면 이제 싸움이거든요. 대화를 저는 많이 하는 편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되게 시덥지 않은 것도 왜 얘기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시덥지 않은 얘기인데, 아, 시덥지 않구나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고, 되게 시덥지 않은 얘기인데 엄청 그냥 재밌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코드잖아요. 그래서 그쵸, 예. 코드가 맞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코드가 맞아야 별거 아닌 걸로도 맨날 얘기할 거리가 생기고, 글쎄요, 이분은 모르겠어요. SNS 스타라고 하면은 쉽게 SNS를 놓지는 못할 것이고. 맞아요. 근데 SNS 하루에 3-4개씩 포스팅 올리면서 와이프하고 대화할 시간까지. 제가 보기에는 힘들다고. 이건 앞으로 무슨 사연 나오는지 다 약간 아니, 이 희한하게 이렇게 깊게 들어갈수록, 모든 사연이 다 깊게 들어갈수록 약간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전 좀 힘들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SNS 올리려고 이 여행을 간 걸 수도 있어요. 휴양지. 그치.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여행 안 가는 활용해? 남자보다 또 여행도 가고 또 뭐 같이 어디 맛집도 가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네. 내가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서로 맞춰줄 얘가 나한테 맞춰줄 의향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게 결론이 나왔다면은 이혼 사유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객관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느냐도 중요한데 이혼을 못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려면은. 근데 이혼할 수는 있는데 이분이 막 그렇게 재산 분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결혼한 지 2년 돼가지고. 네. 그렇죠. 본인도 이제 한번 이제 뭔가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본인도 뭔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한다?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긴 그리고 이럴 수 있어요. 남자분이 한 번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하시니까 아마 쉽게 이혼할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이걸 좀 강경하게 푸시하면은 남자분은 웬만큼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이 두 번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있죠. 있죠. 예. 그리고 무리하게 혼인을 유지하려고 하는 면도 있고. 네, 네. 다 그렇지 않겠지. 하여튼. 예. 세 분의 결론은 비슷하게 귀결될 것 같아요. 네. 이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대화를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 이혼까지 고민할 정도로 내가 외롭다는 그래. 이 의사를 밝히는 게 중요하고 그 합의점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성분 내가 좀 참을 수 있을 정도. 저는 그리고 약간 지희 씨 얘기에 또 많이 공감된 게 여자분 SNS 아예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재미없을 거예요 하셔도. 근데 그냥 좀 맞춰주는 느낌으로 나도 SNS 한다? 이렇게 좀 시작해보고 이런 것도 남편분 입장에서 되게 새롭게 보일 것 같아요. 네. 딱 한 번 시작하면 막 친구들 내가 진짜 실제로 친한 친구들 막 인스타 뭐 이런 거 구경하고 이런 게 또 재밌거든요. 재밌어요. 친구들끼리 서로 또 팔로워도 하고 이렇게 되면 본인도 재미를 붙이게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여자분이 더 빠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남자분이 고민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혼인하면은 소유권, 전세권, 매매, 임대차 이런 것처럼 어떤 개념이라는 건 아는데 근데 그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결혼하고 이렇게 시부모, 장인 장모한테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를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쵸. 갑자기 결혼하면 갑자기 효자가 돼서 그죠? 예. 아내를 통해서 맞아. 효도를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혼인 계약의 내용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같이. 다양하니까 중요하다. 그렇죠. 이혼이라는 걸 계약법적으로 표현하면은 혼인 계약을 해지하는 거거든요, 그죠?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이런 것처럼. 네. 그러면은 그 임대차 같은 경우에 법에 정해 있는 해지 사유가 있거든요. 임차인이 월세를 뭐 2번 이상 안 낸다든가, 그 물 줄줄 새는데 임대인이 안 고쳐준다거나 그쵸, 이러면 그쵸. 임대차 계약 해지하는 것처럼 네. 나는 이런 사유가 있으면은 혼인 관계를 끝내자 하는 걸 정해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계약서 같은 거. 그러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뭐 어머니가 홀어머니고 어머니한테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가서 같이 그 식사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그죠? 그러면 그걸 처음에 정말 양해를 구하는 거죠. 예, 그게 익스큐즈가 되면은 하는 거고요, 그죠? 예, 그게 싫으면 뭐 안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결혼해가지고 너는 뭐 매일 전화를 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가야 돼 그러면은 그래, 그렇게 하는 그런 거죠. 거고. 예, 예. 그 예를 들어 저는 결혼할 때 그때 연수생이었었는데요. 제가 싫어하는 이제 타입이 강남에 살고 교회를 다니고 교사를 싫어한다고 했대요. 저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강남에 사는 거 왜? 그럼 강남에 있는 교회 선생님 정말 최악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한참 후에 그 얘기 들었어요. 처음 만났는데 처음인지 두 번째 만에 하여튼 초기 그 말을 해서 그럼 이 남자가 날 왜 만나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강남에 사시는 선생님이었나요? 예, 씨는? 교회를 다니고. 아, 그 뭐 저격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할 때 교회를 다니는 건 좋은데 나보고 교회 가자고 강요하지 말아라. 그리고 애들이 강제로 애들 의사에 반해서 교회를 데려가거나 그러지 말고 제사를 안 지내겠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고. 합의가 됐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럼 강남에 사는 거 어떻게 결혼해서 이사 가라? 아니, 그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 그 독산동 쪽을 집을 알아본 적도 있어요. 어쨌든 뭐 이분은 대화를 해서 잘 해결할 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더 좀 단절되시기 전에 지금도 외롭다고 하셨는데 더 외롭기 전에 한번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보시는 거는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냥 냅두면은 더 막 안 좋아질 것 같긴 해요. 상황이. 근데 만약에 뭐 여러 번 시도했는데 바뀌지 않는다. 그럼 뭐 이혼입니다. 네. 우리에겐 이혼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 뭐 반드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인실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뭐 어떤 쪽으로든 되셨으면 좋겠고 고민 정말 어이없는 고민도 괜찮습니다. 네. 저 그런 것도 좋아해요. 맞아요. 꼭 아래 나가는 주소를 메모해 놓으시고요.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